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프리 투빈의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워싱턴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명 사면 산업의 실체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부자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기막힌 현장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금 100만 달러를 그것도 선불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거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뉴욕의 한 호텔 로비에서 사면 브로커 조시 네스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기사에 따르면요, 네스는 의뢰인 측 대리인 딱 한 명 만나는 줄 알고 나갔대요. 그런데 웬걸요? 로비에 가보니까 감옥에 간 가족을 빼내려고 혈안이 된 10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러시아어로 막 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현찰로 100만 달러를 줄 테니까 어떻게든 사면을 받아내라고 매달린 거죠.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지금 워싱턴을 맴도는 수많은 사면 브로커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섹션, 이 그림자 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 브로커 조시 네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FBI에 딱 걸려서 기소됐습니다. 사면을 성공시켜줬으니까 50만 달러를 추가로 내놔라. 안 그러면 사람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고객을 협박하다가 갈취시도 혐의로 체포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이 사면판에 걸려있는 돈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전직 사면 담당관이었던 엘리자베스 오이어가 집계한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즈음에 법무부에 밀려있던 사면 요청이 한 5천 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2만 건입니다. 2만 건이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 폭발적인 시효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면 브로커 산업에 엄청난 돈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말 그대로 본질적인 원동력인 셈이죠. 두 번째 섹션, 자비의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면권이라는 게 미국 헌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권한입니다. 의회나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견제할 수도 없고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어요. 오직 대통령 딱 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제프리 투빈은 기사에서 이걸 가리켜 영혼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막강한 힘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대통령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가장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죠. 타임라인을 쭉 한번 볼게요. 논란이 된 사면, 이게 사실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1974년에 포드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했을 때 엄청난 정치적 역풍이 불었잖아요.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이란 콘트라 사건 관련자 사면, 2001년 클린턴 대통령의 마크 리치 사면, 그리고 2025년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사면까지 늘 이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런 정치적 후폭풍이 두려워서 보통 임기 마지막 날에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 권한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패턴이었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로운 사면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왼쪽의 전통적인 경로를 보면 원래는 법무부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백악관 참모진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공식 절차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투빈의 보고서가 꼬집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요즘에 막대한 돈을 싸들고 가서 로비스트를 고용한 다음에 백악관 내부 핵심 관계자랑 선을 대서 곧바로 대통령한테 직행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우회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꼼꼼한 심사? 그런 거 대신에 돈과 연줄로 굴러가는 비공식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지름길을 지키는 문지기들, 핵심 권력자들은 누구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인 사면 담당관들은 최종 결정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아니면 앨런 더쇼비츠 같은 강력한 외부 법률 컨설턴트들의 눈에 띄려고 기꺼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의뢰인은 자기가 백악관 내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가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기도 했다네요. 이 이너서클에 닿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딱 감이 오시죠? 아, 그렇다고 돈과 연줄만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브로커들을 인터뷰해보니까 현재 백악관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한 선이 딱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알렉산더 형제나 션 콤스 같은 유명 인사들 케이스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다발을 싸들고 오고 날고기는 로비스트를 고용해도 사면 대상에서는 아예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섹션, 이 바닥의 불문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사면을 어떻게 따내는지 트레버 밀턴의 사례가 아주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언덕에서 트럭을 굴려놓고 마치 자체 동력으로 달리는 배출가스 제로 트럭인 것처럼 조작해서 투자자들을 속였던 그 니콜라 사기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주역이 바로 밀턴입니다. 이 역대급 사기극으로 그는 징역 4년에 자그마치 6억 6,1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밀턴이 어떻게 기적처럼 사면을 받아냈을까요? 기사에서 말하는 일명 사면 플레이북을 단계별로 짚어볼게요. 첫째, 선거 막바지에 현 대통령과 연관된 정치행동위원회에 거의 100만 달러를 개척합니다. 둘째, 언론 인터뷰를 돌면서 자기가 기소된 건 이전 행정부 법무부의 정치적 탄압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셋째, 완벽한 사면 확보였습니다. 참, 이 과정에서 정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하네요. 15억 달러.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오이어가 계산해 보니까요. 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사면을 통해 면제받은 배상금과 벌금이 총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인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면제된 금액이 70만 달러였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규모죠. 밀턴 한 사람만 해도 수억 달러를 안 내도 되게 된 거니까요. 사면 브로커들이 왜 성공보수로 수백만 달러를 부를 수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 사면장 종이 한 장에 싹 다 증발해버린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흥미로운 암호화폐 커넥션입니다. 요즘 유독 암호화폐 쪽 사면이 눈에 띕니다. 현 대통령이 스스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었고 업계에서도 캠페인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그 결과가 아주 신속한 사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다크웹 마켓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무기징역에서 풀려났고요. 또 바이낸스 창립자인 창펑자오 역시 사면을 받았죠.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창펑자오가 사면 직후에 현 대통령 가족의 비즈니스와 손을 잡고 곧바로 업계에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면이 단순한 자비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는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트레버 밀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게요. 사면받은 후 그의 삶, 정말 거침없습니다. 유튜브에 다큐멘터리를 올려서 자기를 억울한 피해자라고 포장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2,800만 회가 넘었어요. 게다가 피해자들한테 줬어야 할 그 막대한 돈 면제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사이버제트라는 개인 제트기 회사를 떡하니 인수했습니다. 심지어 옛날 니콜라 시절에 같이 일했던 팀원들까지 다시 싹 다 불러 모아서 이번엔 항공산업을 혁신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죠? 이게 바로 이런 사면권 남용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이 거대한 그림자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자비, 이 특별한 권한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제가 사면권을 두고 영원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라는 기사의 표현을 말씀드렸었죠. 정의와 자비의 상징이어야 할 제도가 어떻게 거액의 거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업화가 대통령직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이 묵직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